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22번째 페이지. 생화를 전공하는 과인 줄 알고 생화학과에 진학했다가 꽃 대신 생물과 사랑에 빠진 분입니다.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이정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선생님 나오시는 방송을 보거나 들으면 무조건 끝까지 볼 정도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기로는 요즘 거의 뭐 인기 트로트 가수급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누추한 잡지사에 나와주셨네요. 3월 23일 날 퇴임한 후에 퇴임을 오늘 하셨군요. 서울 처음 왔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어딜 퇴임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국립과천과학관장을 이제 3년 임기를 마쳤고요. 네. 그러니까 총 12년의 동안에 각종 과학관 관장을 맡았죠. 서대문 잔서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야. 관장만 3번을 마치고선 지금은 첫 서울 나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네에서 뭔가 사무실을 얻었는데 사무실이 그런 거예요. 네. 12년 동안 관장이라고 불렀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냐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집필실을 얻었는데 네. 집필실 이름을 각종 과학관이라고 지었어요. 거기도 또 과학관이 네. 됐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관장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전히 관장이다. 관장계의 레전드시고요. 저는 여기 편집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장끼리의 만남이니까 네. 또 서로 존중해줍니다.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저희 에디터한테 나는 뭘 물어봐도 다 된다. 네. 이렇게 정말 절대 고수들만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다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뭐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되게 과학계에서는 모른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도덕적인 대답이니까 뭐든지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걸 난 모른다고 하면서 다 받아주겠다. 아주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8주 동안 저희가 이정무 관장님 모시고 잡다한 생물 사전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 탐구해볼 생물이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 1981년에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이 3,107명의 성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생물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1위가 바로 바퀴벌레로 뽑혔다고 하는데 아마 이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질문을 해도 제 생각에는 무조건 5위 안에는 들 것 같거든요, 선생님. 예. 미국의 어류 야생 동물 관리국은 침묵의 봄을 쓴 레이첼 카슨이 일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우리하고 잘 알려진 곳이고 권위가 있는 곳이죠.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근데 그때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순서가 바퀴벌레, 그다음에 모기, 쥐, 말벌, 방울뱀 순이었어요. 쟁쟁하네요. 예. 그러니까 바퀴벌레, 모기, 쥐 정도는 아마 우리나라도 거의 맞아요. 똑같을 거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퀴벌레가 제일 싫은 동물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듣기로는 바퀴벌레를 별로 안 싫어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벌레를 아주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비나 나방처럼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요? 그렇다 이제 파리, 모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곤충 애벌레 가운데 애벌레 좋아하거든요. 만지기도 좋아하고. 근데 송충이처럼 막 털이 달려 있는 애들은 또 별로 싫어하죠. 선생님 털이 많으시잖아요. 네. 아까 존중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죄송하고요. 바퀴벌레는 좋아하기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장수풍뎅이 같은 어떤 위험이 있지는 않아요. 거기다 약간 불쾌한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는군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또 날개는 있긴 해요. 근데 날아다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바퀴벌레가 있을 때는 냄새가 좀 납니다. 그 냄새는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이거 우리한테 안 좋은 거야라고 할 때 각인되어 있던 그런 냄새인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까지 가는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바퀴벌레를 칭송하는 노래를 배워왔다고 하는데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름다운 그 얼굴. 이 노래. 그게 바로 바퀴벌레 아름다운 그 얼굴쯤. 라쿠카라차가 바퀴벌레. 그러니까 라는 더죠. 관사구. 쿠카라차가 이런 여성 명사로서 바퀴벌레 곤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가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멕시코 혁명 당시에 아주 최대로 인기 있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임을 위한 행진곡만큼이나 거기에 인기가 있는 노래였어요. 혁명가였던 거죠. 동학혁명 때 우리가 전봉준님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분을 녹두 장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멕시코 혁명 때 영웅인 판초 비아를
쿠카라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별명이 바퀴벌레죠?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나왔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잖아요. 예. 그 바퀴벌레 혼자 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자기 민중들의 행렬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와 좀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혁명 과정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었겠죠. 약간 그 전봉준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새야새야 파랑새야 느낌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바퀴벌레는 우리가 뭐 끈질김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끈질긴 생명력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좀 꺼려하기도 하는데, 원장님 바퀴벌레가 아까 구석기 시대 말씀하셨지만 지구상에 등장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오래됐죠. 곤충이 지구에 처음 등장한 게 한 4억 년 전입니다. 4억 년 전.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상어가 등장할 때쯤 육지에서는 이제 곤충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 요새 공룡 배우고 있는데 공룡보다 더 전인가요? 한참 전이죠. 한참 전. 한참 전이죠. 공룡은 뭐 생각도 못했겠네. 예. 근데 4억 년 전에 곤충이 처음 생겼는데 바퀴벌레가 처음 생긴 건 약 3억 4천만 년 전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하게 옛날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바퀴벌레가 3억 4천만 년 전의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다르군요. 근데 계속 변했죠. 새로운 바퀴벌레가 생겨났던 겁니다. 네. 3억 4천만 년 전이면 이제 고생대 석탄기라고 할 때입니다. 뭐 지금의 석탄들이 주로 이제 그때 생긴 나무들의 이거 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긴 게 바로 석탄이거든요. 네. 그때는 숲이 어마어마했죠. 이때는 꽃이나 열매, 과일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꽃과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나비 벌도 없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훨씬 더 선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꽃이 생긴 다음에 벌과 나비는 나중에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꽃은 어떻게 수분을 했냐. 그때 바로 바퀴벌레가 맹활약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그 사이를 다니면서 꽃을 수분해 준 거예요. 나비 역할을 바퀴벌레가 진즉에 했군요. 그렇죠. 그 상상을 해본다면 목련꽃 그늘 아래서 우리가 베르텔에 실을 읽는 게 아니라 목련꽃 그늘 아래서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잠을 자고 있으면 그 목련꽃 안에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면서 수분을 시켜주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지금도 벌과 나비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우린 바퀴벌레를 칭송하고 있을 겁니다. 놀랍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러면 뭐 4억 년 가까이 지구상에 살아남은 이 끈질김의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계속 끊임없는 변화죠. 계속 환경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자기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거든요. 유전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더워지고 추워지고 산소 농도 낮아지고 뭐 이럴 때마다 어쨌든 남들은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 친구들은 그 중에서 누군가는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살아남았다. 라쿠카라차. 그래서 이제 생긴 유전자 중에 음식이 어디 있는지 탐지할 수 있는 후각 유전자가 있고요.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어도 해독할 수 있는 유전자,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면역력 유전자, 심지어는 다리가 잘려나가도 재생되는 뭔가 도마뱀한테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전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들이 골고루 흩어져서 각종 생물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바퀴벌레는 그걸 종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생명체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과학자들이 굳이 미국 바퀴벌레를 가지고 유전자를 연구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그래도요 죽을 놈은 다 죽습니다. 죽을 놈은 다 죽는다. 그래, 죽을 놈은 다 죽죠. 될 놈은 다 된다가 아니라. 근데 조금 버틸 수 있는 거지. 다 죽어 나가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완전체 금강불개 수준의 바퀴벌레 위대합니다. 저는 제가 집에서 이제 휴지로 바퀴벌레를 살짝 감싸서 약간 좀 압력으로 누르고 변기물에 내렸는데 그 소용돌이를 뚫고 올라오는 그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선생님. 누를 때 확실히 눌러야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누르지만도 못합니다. 그 느낌만 손에 남아있죠. 터뜨려야 된다.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심지어 바퀴벌레는 죽는 순간에도 알집을 터뜨린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집을 터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컷에 알집이 있어요, 몸에. 달고 다니는. 몸집을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죽을 때쯤 암집을 떨고요. 떨군다. 몸에서 떨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태어나나요? 그렇죠. 근데 딱 죽고 나면 그 근처에 알집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확 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로봇 청소기가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그 안에서 깨어나니까 우리는 부숴야 됩니다. 부숴야 돼요. 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바퀴벌 잡은 다음에 그 주변에 알주머니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말
죽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변기를 활용하십시오. 아하, 변기를 활용해라. 뭔가 구충업체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이게 단순히 이 생존력과 번식력 이게 본능인가요? 그러니까 곤충 중엔 제가 알기로 뭐 유충을 잡아먹는 애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바퀴는 어떻게든 자식을 알집을 떨어뜨려서라도 살리고 보는 친구네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뭐 의지를 갖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야, 나는 죽게 생겼으니까 왜 알집이라도 구해야지가 아니라. 모성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어떤 동물들이 어떤 그 개체가 예. 어떤 그 여러 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 죽는 순간에 알집이 떨어지는 떨구는 그런 종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종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진화의 우연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사람 주변에 있는 그 바퀴벌레들은 네. 그래야지 한 대 잡으니까 네. 그래야지 후손을 남길 수가 있었겠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현대에도 적응을 한 거군요. 이 그렇죠. 친구들이. 적응했을 뿐이죠. 아, 바퀴벌레는 심지어 수컷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예. 근데 네. 암컷과 수컷이 꼭 있어야지만 번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철저히 사람만 그래요. 아. 사람만 요즘은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죠. 그래요? 사람만 그러고요. 지구에는 워낙에 무성생식, 암컷과 수컷이 없어도 되는 생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은 없이도 되죠. 사람이 유별난 거네요. 사람이 유별납니다. 심지어 척추동물, 우리 같이 등뼈가 있는 동물 있잖아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네. 이 동물 가운데 0.1%는 네. 수컷 없이도 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심지어 아예 수컷이 없는 동물도 있어요. 수컷이 없는 게 있습니까? 네, 채찍꼬리 도마뱀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도마뱀이에요. 네. 도마뱀인데 채찍꼬리 도마뱀인데 네. 암컷이 100%입니다. 아. 아예 그 동물은 수컷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새끼는 계속 나는 거죠. 영국 한 동물원에서 그러니까 코모도 왕도마뱀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예. 근데 둘 다 암컷인 거예요. 네. 수컷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딱 새끼가 태어나요. 미스터리. 미스터리. 근데 그 사실 미스터리가 아니라 동물계는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또 태어날 때 그 새끼가 또 수컷이었어요. 또 네. 아, 새끼들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성생식은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생명종에게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심리적으로, 에너지.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공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암컷 혼자서 알을 낳아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곤충들은 정말로 그런 게 많습니다. 바퀴벌레의 유별난 그 특징은 아닙니다. 특징이 아니다. 아, 그럼 뭐 그 암컷이 오늘 좀 알 품기 좋은 날씨네 하면은 그냥 알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예. 나 죽일 수것도 없고 해겠어. 막. 편리하네. 예, 그렇죠. 예. 심지어 바퀴벌레가 지구 밖에 우주에서도 임신을 한 기록이 있나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있어요. 스위스 산 꼭대기, 알래스카, 뭐 증기 터널 아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따라와요. 네. 그 우주선에도 탔군요. 네, 그러니까 1920년에 66m 깊이의 영국 탄광에서도 번성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거기 살지 않았죠. 사람이 그렇죠. 거기 있는 거예요. 우주라고 다르겠습니까? 우주에 뭐 처음부터 바퀴벌레가 있는 거 아닌데 네. 사람이 갔잖아요. 네. 사람이 가는 곳은 바퀴벌레 따라옵니다. 또 그때는 또 일부러 갖고 갔어요. 갖고 갔더니 일부러 모시고 갔군요. 예, 모시고 갔는데 어떻게 되나. 네. 바퀴벌레 거기 가면 더 곤충들이 잘 번식을 할까? 근데 지구에서 볼 때 바퀴벌레 지독하잖아. 지독하죠. 그럼 바퀴벌레 가자.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네. 성공했고요. 굳이 야. 바퀴벌레가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많이 성공했습니다. 야, 우주 원정 출사는 인간보다 앞섰습니다. 예. 현존하는 바퀴벌레의 종은 뭐 몇 종류나 되나요, 관장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바퀴벌레는 다 나라 이름이 붙어 있어요. 미국 바퀴벌레, 독일 바퀴벌레, 뭐 동양 바퀴벌레, 뭐 일본 바퀴벌레, 뭐 갈색 줄무늬 바퀴벌레, 뭐 회색 회갈색 바퀴벌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종류가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모두 다 해충이에요. 우리 해충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충으로 분류하는 바퀴벌레가 한 20종류 돼요. 20종.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건 5종류 되고 네. 근데 실제로 바퀴벌레는 3,500종이 넘습니다.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3,500종의 바퀴벌레가 그 5종류 때문에 네. 뭐 넓게 봐야 20종류 때문에 그 억울함 해충이 억울할 아닌데. 때. 박멸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숲에 가서도 바퀴벌레하고 징그러워하고 막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꽃 수분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동물인데. 그럼 우리 집에서 나오는 바퀴는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그냥 집 바퀴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바퀴가 많이 보이는 게 우리나라는 독일 바퀴벌레예요. 독일. 90%가 독일 바퀴벌레입니다.
자동차도 독일제가 유명한데 바퀴인데 독일이 붙었네요 또. 셉니다. 그러니까 아니 커요. 예. 그다음에 가장 작아요. 작은데. 작고.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 네. 바퀴가 나왔어 하는 것보단 네. 어차피 90%니까 우리 집에 독일 바퀴가 있네 하면 맞을 확률이 90%예요. 그냥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척. 근데 주로 어디 있냐면 네. 주방에 그 전자 제품 아래 있잖아요. 예. 따뜻한데 거기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바퀴가 미국 바퀴입니다. 미국 바퀴도 예. 있군요. 예. 근데 커요 이거 미국 바퀴는. 바퀴가 우그로 집에 많이 나오는데 작아. 그럼 독일 바퀴 커. 그럼 미국 바퀴 하면 돼요. 그럼 벌써 90 거의 100% 다 되는 거예요. 그다음 먹바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집바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고바퀴를 딱 찍어서 집바퀴 하지 않고 집에서 다 보이는 걸 다 집바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집바퀴라고 하는 갖고 있는 이름이 있는 바퀴가 있거든요. 예. 1번 바퀴입니다. 일본 바퀴를 집바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집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추운 것에 적응했어요. 그 집 바깥에 많이 살아요. 그렇군요. 네, 가끔 집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집 바깥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름 다시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서 봤다? 집 밖이 아니야. 아파트에서 봤다? 절대로 집 밖이 아니야.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독일 있다. 바퀴나 미국 바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독일 바퀴든 미국 바퀴든 집에 있는 애들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뭐가 얼마나 먹겠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음식 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모기요. 네, 막 피 빨아먹고 간지럽게 하고 막 병 주고 그러잖아요. 관장님께도 모기는 나쁜 놈이군요. 그럼요. 저는 실제 모든 과학자, 모든 생태학자들도 모기는 다 싫어합니다. 모기를 지키자고 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모기 없어도 됩니다. 모기 없어도 생태계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난 운영될 거 생각해요. 근데 바퀴벌레가 우리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다. 바퀴가 먹어야 얼마나 없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음식에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듬, 발에 떠는 각질 부스러기 이런 것도 먹어야 되는 신세예요. 근데 파리 보세요. 파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파리가 우리가 파리 싫어하는 게 우리가 먹을 걸 걔네가 먹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가 와서 뭘 자꾸 이제 묻히니까. 막 사과 위에 올라와 있고. 사과 묻히니까 우리 싫어하는 거잖아요. 바퀴벌레도 그래요. 그리고 걔가 뭘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뱉어 놓는 게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뱃속에 있는 것들이 다 소화가 안 돼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배에 있는 걸 뱉어내. 뱉어요? 네, 뱉어요. 뱉은 데 먹어. 근데 어디 와서 오바이트 하겠어. 꼭 우리 먹는 데 와서 오바이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식중독이 생기죠. 또 바퀴벌레 똥, 또 사채가루 이런 것들이 집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토피, 천식 이런 거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퀴 잡아야 돼요. 결론이에요 이게. 바퀴는 잡긴 잡아야 된다. 아무리 생물을 사랑해도 바퀴는 잡아야 되고 모기는 나쁜 놈이다. 유명한 속설 중에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오면 잡아봐야 소용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다는 건 너희 집에 바퀴벌레가 100마리가 있다는 뜻이야. 라고 이제는 얘기에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교수님이 딱 교정해 줬어요. 뭐라고요? 그때 있잖아. 과학자들이 조사해봤거든. 100마리까지는 아니고 한 마리 있으면 수십 마리 있는 정도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교정해줬네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수백 마리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한 마리가 있다. 그 수십 마리가 100마리 이내로 있다. 그러니까 넉넉 잡고 한 마리 있으면 70마리, 80마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십 마리 중에 한 마리면 잡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걔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잡을 때 한 마리만 잡지 말고 잡았으면 그러니까 수십 마리 더 있으니까 대기에 끝까지 잡아내야죠. 그럼 얘네가 원래 군집 생활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는 꼭 군집 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곤충들은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벌레를 아무리 싫어해도 소용이 없는 게 바퀴벌레가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200만 년 전에 인류가 드디어 이제 동굴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있으니까 그 바퀴벌레가 숲을 떠나서 인간이 살아있고 있는 동굴로 따라 들어왔어요. 동굴은 나름대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늑하죠. 그러다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이렇게 식량을 쟁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듬도 흘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좋은 일을 혼자 하지 않죠. 널리 전파합니다. 홍익인간처럼. 같이 하자. 홍익바퀴. 얘네가 그렇다고 개미나 벌처럼 우두머리나 직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다행이죠.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까지 갖췄으면 장로, 집사 이렇게 있으면 우리 난리 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각자 모여 살긴 하지만 그냥 그 큰 명령체계 없이 알아서 삽니다.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필 그 자동차 강국인 독일, 미국 바퀴가 많다고 하셨는데 바퀴가 괜히 바퀴가 아닙니다. 엄청 빠르대요. 인간으로 치면 100m를 1초에 주파하는 셈과 같고 치타보다도 3배 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가 치타보다 3배 더 빨리 가는 건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바퀴벌레의 순간 속도가 시속 3.6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느리죠. 사람이 아무리 천천히 걸어 다녀도 그러니까 1시간에 4km는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리 건너면 6km, 7km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느립니다. 네. 그런데 크기가 엄청 작잖아요. 네. 근데 걔네 크기를 바퀴벌레 크기를 사람만큼 키운다 그러면 한 시속 150km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걔네가 막 시속 150km를 막 달리는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근데 순간 속도가 빠르긴 빨라요. 네, 잡으려고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1초에 한 25번 정도의 방향을 바꿔요. 근데 일자 25바꾼다 이제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는 게 아니라 꽝탑을 때문에 고기 탁탁 돌리잖아요. 예. 그 정도의 신문지 일제 엄청 잘 피합니다. 25번 정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잡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얘 이동을 보고서 딱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러니까 손가락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슬리퍼 같은 거로 좀 널쩍한 슬리퍼로 대충 내리쳐야 잡을 수 있는 거지. 그게 그 내리치면서 운에 맡겨야지. 내가 기술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빨라요. 이게 관장님 정도면 그래도 좀 보듬어주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얄짤없네요. 넓은 걸로 면적이 넓은 걸로 때려쳐라. 이건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에 보면 얘네가 약간 그 혐오스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털이 있어요. 털. 네. 그럼 털은 왜 있는 겁니까? 주로 감각기관이죠. 근데 모든 곤충들은 거의 모든 곤충들은 다리에 털이 있습니다. 있군요. 그러니까 그 편집자께서 바퀴가 싫으니까 바퀴벌레 다리에 털 갖고 그러시는 거죠. 나비에도 털이 있고요. 뭐 벌에도 꿀벌에도 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다리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싫으니까 그게 딱 나쁘게 보이는 마음의 거지. 문제군요. 고맙습니다. 바퀴벌레의 천적은 지금 인간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바퀴벌레가 그러니까 바퀴벌레 때 누가 잡혀먹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뭐 새, 동물, 다른 곤충이 바퀴벌레 때 잡혀먹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기껏해야 음식이나 훔쳐먹고 뭐 각질이나 비듬에 주워먹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 먹이사슬이 제일 아래층이라고 할 수 있죠. 알수니까 천적은 정말 많아요. 물고기,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 그 다른 절지동물마저도 막 잡아먹습니다. 또 도마뱀 키울 때요. 바퀴벌레, 집에 키움들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정말 최고의 먹이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야생 생태에서도 숲에서 바퀴벌레 많이 잡아먹습니다. 죽은 개구리나 타조 배를 갈라봐도 그 안에 바퀴벌레가 정말로 많이 나와요. 천적 천지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의 바퀴의 천적이죠. 그러니까 사람 빼고는 다 바퀴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바퀴 이제 안 잡아먹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그 백화사전에서 잡아먹는 사람도 있다. 내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볶아먹는다. 근데 영화 빠삐용이나 설국열차 이런 데서도 바퀴벌레가 주 단백질 공급원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에는 그렇게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말고도 더 빨리 자라고 덜 혐오스럽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굳이 바퀴벌레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누가 바퀴벌레로 나중에 미래 시장 만들 거야. 너 투자해 그러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세상에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그런 데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미러미 등진 다양한 곤충 갖고 하고 있는데 바퀴벌레로 하지 않습니다. 곤충 식량이라고 꼭 바퀴벌레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생식력이 강한 동물도 많고요. 곤충 식품 드셔보셨나요? 먹어봤죠. 뭐 어떤 맛이에요? 맛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다양하게 먹어봐야 전갈도 다 먹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가끔 가서 이건 한국 여기서만 파는 거야 그런 거예요. 딸이 무슨 과자 사왔는데 이건 태국에서만 파는 거래. 먹어보나 마나요? 맛없어요. 왜? 그 맛있으면 전 세계 팔겠죠. 그렇죠. 맛없으니까 거기서만 파는 겁니다. 이상한 거 먹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바퀴벌레라고 하는 곤충은 사실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곤충은 없고요. 바퀴라고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곤충 이름은 바퀴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퀴 그러면 자동차 바퀴랑 걸 헷갈릴까봐 친절하게 벌레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퀴벌레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바퀴벌레가 아니라 미국 바퀴. 그러니까 독일 바퀴벌레가 독일 바퀴야. 이렇게 앞에 뭐가 붙으면 이 독일 바퀴, 일본 바퀴면 아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퀴 그러면 자동차 바퀴를 헷갈릴 것 같으니까 바퀴벌레로 친절하게 다들 이야기하는 오히려 바퀴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예? 근데 저희 밖에 있는 에디터들이 약간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관장님께서 그 저희 에디터한테 바퀴벌레는 억울하다. 뭔가 오늘 억울함을 풀어줄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네. 오히려 뭔가 때려잡자 거의 뭐 아니 그 무슨 박멸의 그 많은 바퀴벌레는 억울하겠죠. 뭐가 억울해요? 네. 자기도 해충이라 보니까. 아까 근데 말씀하신 내 주변에 있는 바퀴들은 억울할 거 없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거군요. 네. 해충은 20종입니다. 기껏해야. 기껏해 20종이고. 나머지 3천 몇백 종은 그다음에 3천 몇백 종은 어차피 이 라디오 듣지도 못해요. 그렇지. 집에 안 살아요. 풀어줘봤자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 방송 듣는 바퀴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실용적이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요 궁금증 하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요런 속설이 있어요. 인류가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고 설사 핵이 떨어져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 바퀴는 살아남는다. 이건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핵이 떨어져도 살 사람은 삽니다. 사람도 다 죽는 거 아니죠. 살 사람은 살아고요. 네. 또 어떤 동물들은 살아남고 바퀴벌레도 죽을 놈은 죽고 일부는 살아남을 겁니다. 바퀴벌레가 뭐 핵이 팍 터졌는데 나는 방사능 괜찮아. 나는 뭐 열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저 멀리 숨어 있던 애도 살 거고 사람도 멀리 잘 숨어 있던 애도 살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 근처에 있는 바퀴들은 살아남겠죠. 그게 아니고 뭐 사람이 죽는 곳에 있는 바퀴벌레는 같이 죽을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살놈 살, 죽놈 죽. 네,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습니다. 자, 우리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바퀴벌레는 늘 우리의 동반자로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까지 잡다한 생물사전 첫 페이지를 만들어봤습니다. 인류보다 더 오래 존재한 살아있는 화석 바퀴벌레 이야기 들려주신 이정무 전 국립과천과학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